안녕하세요. 토픽2 64회 읽기 문제 41번부터 마지막 문제까지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41번. 젊은 작가상을 수상한 최은영이 상을 받았어요. 사람 이름이에요. 자, 두 번째 소설집 내게 무해한 사람을 펴냈다. 자, 책을 만들었다고 하네요. 자, 여기 위치 어디에 들어가는 건지 찾는 문제입니다. 2년여에 걸쳐 여러 지면에 발표했던, 자, 2년 동안 여러 지면, 여러 가지의, 이게 책이라는 말이에요. 책. 아니면 뭐 신문,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신문이나 책. 여러 지면에 발표했던 작품들을 한 권에 모은 것이다. 자, 여러 군데에다가 내가 썼던 것들을 이렇게 모아서 책으로 만들었어요. 이런 말이죠. 자, 그들처럼 누군가에 대한 배반, 원치 않았던 이별 등 매듭짓지 못한 일들을 다시 떠올린다는 것은 괴로운 과정일 것이다. 자, 여기는 지금 책 내용을 잠깐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의 뭐 배반, 이별, 이런 것들이 책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작가는 이미 지나간 시간에 대해 후회할 필요는 없으며 상처도 힘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로 독자의 마음을 움직인다. 자, 책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7편의 단편에는, 자, 7편의 단편, 이 하나의 책이 7개의 단편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오해와 잘못으로 멀어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자, 이것에 대한, 이 단편에 대한 이야기, 멀어진 사람들의 이야기,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자, 여기는 어디에 위치를 해야 될까요? 자, 여기를 보면, 여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여기 그들처럼입니다. 그들처럼, 그들. 여기서 그들은 누구일까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기 이 작가는 아니겠죠. 이 그들이 누굴까요? 여기에 보면, 자, 오해와 잘못으로 멀어진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들처럼, 그들처럼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것에 대한 위치가 여기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물론 이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앞쪽에 있으면 되니까 이 기억이 될 수도 있지만, 기억이 되지 않고 니은이 되어야 하는 것은, 기억에서는 이 사람을 펴냈고 2년여에 걸쳐서 이 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설명을 한 번 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의 내용에 관한 것이 여기에 들어가기에는 좀 어색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들에 대한 이야기 라고 하고 있어서 이것이 여기에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괜찮나요? 자,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4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그때 소희네는 이사를 앞두고 있었는데, 이사를 곧 할 거예요. 엄마는 그렇게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았다. 엄마가 나가버렸어요. 이제 안 오실 것 같아요. 작별 인사는커녕 작별 안녕 잘가 이렇게 인사하는 거죠. 다시 안 만날 것 같아요. 아무런 신호도 낌새도 없이 휙 사라졌다. 낌새는 이렇게 보고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이런 낌새. 자, 엄마는 이렇게 인사도 없이, 그리고 어디 갈 거예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가버리셨어요. 자, 엄마가 집을 나가고 열흘쯤 지났을 땐가 소희가, 자, 여기 소희는 사람 이름이에요. 이거 선생님도 처음에 좀 헷갈렸는데, 소희는 이름입니다. 소희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보니, 이것도 사람 이름입니다. 보니가 현관에서 신을 신으며 잠깐 나갔다 오겠다고 했다. 자, 현관에서 신을 신어요. 잠깐 어디? 라고 물었어요. 친구네. 친구 누구? 소희가 눈을 맞추려 했지만 본인은 돌아보지 않았다. 소희가 이렇게 보고 눈을 보고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본인은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본이가 말했어요.
늦으면 친구네서 자고 올지도 몰라. 기다리지 말고 자. 나 늦을 수도 있어. 늦을 수도 있어. 친구 집에서 잘 거야. 그러니까 기다리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죠. 돌아서 나가는 보니가 맨 가방, 이렇게 가방 메고 있는 가방이 이상하게 커 보여요. 소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가만히 서 있다가 갑자기 현관문을 열고 맨발로 뛰어나가 계단을 올라가는 보니 뒷모습에 대고 외쳤다. 자, 보니가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친구네 집에서 잘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기다리지 마 이러면서 나가는데 가방이 되게 커요. 가방 안에 옷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언니가 안 오는 거 아닌가? 보니가 안 오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언니야, 올 거지? 보니는 멈춰섰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소희는 묻고 또 물었다. 여기 밑줄이 있으니까 무언가 물어볼 것 같네요. 소희는 묻고 또 물었어요. 언니야, 올 거지? 계속 물어봤어요. 한참 있다가 몇 년은 지난 것 같은데 몇 시간쯤밖에 안 지난 한밤중에 언니가 문자를 했다. 소희는 언니가 올 때까지 휴대전화를 손에 꼭 쥐고 문자를 보고 또 봤다. 네. 언니가 몇 년 만에 다시 연락을 한 것 같네요. 그리고, 그러지 않으면 문자가 감쪽같이 날아갈 것 같았다. 언니가 몇 년 동안 연락이 없었는데 문자가 왔어요. 한밤중에. 그래서 언니가 올 때까지 손에 꼭 쥐고 기다렸어요. 문자를 보고 또 봐요. 아니면 문자가 감쪽같이 날아갈 것 같아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언니를 많이 기다렸다는 말이죠. 그리고 언니가 또 가면 어떡하지? 좀 불안하고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는 문자 내용인 것 같습니다. 삼겹살 사가지고 갈게. 라면 끓여 먹지 말고 기다려. 여기 갈게가 맞는데 아마 이거 소설이라서 일부러 이렇게 말하기 편하게, 아니면 이게 문자한 내용이니까 일부러 좀 틀리게 쓴 것 같습니다. 삼겹살 사가지고 갈게. 라면 끓여 먹지 말고 기다려. 네. 언니가 이렇게 오겠다고 문자를 보낸 것 같죠? 내용이 아주 좀 길어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죠? 왜냐면 선생님 생각에는 이건 소설에 대한 내용이고, 중간에 이렇게 이게 삭제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어서 조금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42번 밑줄 친 부분에 나타난 소희의 심정. 소희는 어떤 마음일까요? 이걸 고르세요 라고 하고 있죠. 밑줄 친 부분이 뭐예요? 소희는 묻고 또 물었다. 자, 물어보고 또 물었어요. 계속 물어봐요. 무엇을 물어봐요? 언니야, 올 거지? 여기. 자, 본희가 친구네 집에서 자고 올 거야. 기다리지 마 라면서 큰 가방을 메고 나갔어요. 언니가 왜 나가지? 언니 올 거야? 올 거야? 계속 물어봐요. 소희는 묻고 또 물어요. 왜요? 언니가 안 나올 것 같아. 누구처럼? 엄마처럼. 엄마도 이야기하지 않고 집을 나갔어요. 그래서 아마 둘이 보니와 소희 두 사람이 살고 있는데 보니도 지금 나가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희는 계속 물어봐요. 올 거야? 올 거야? 언제 올 거야? 이거 어떤 마음일까요? 불안하다, 흡족하다, 실망스럽다, 감격스럽다. 불안하다죠, 불안하자. 언니가 나가면 어떡해? 안 오면 어떡해? 이렇게 걱정해서 언제 올 거야? 올 거지? 이렇게 계속 여러 번 물어봐요. 불안해서 물어보는 거죠. 흡족하다, 이건 기분이 좋아요, 만족해요 이런 뜻이죠. 이런 거 아니고요. 실망스럽다, 네, 실망스러운 내용도 아니고요. 감격도 아니죠. 이건 아주 좋았어요 이런 말인데, 자, 불안해서 물어본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까?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방금의 윗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같은 아까의 그 글이죠. 자, 본인은 밤늦게 소희에게 연락을 줬다. 맞나요? 자, 소희가 본희에게 외쳐요. 언니야. 소희는 본희를 언니라고 부르고 있어요. 뒤에서 보면 언니가 문자를 했어요. 한밤중에 밤늦게.
언니가 한밤중에 문자를 했어요. 온다고 이렇게 연락을 줬어요. 이제 갈 거야. 삼겹살 사가지고 갈게. 라면 먹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연락을 줬어요. 1번이 정답입니다. 네. 본인은 밤늦게, 자, 한밤중에 이렇게 소희에게 연락을 줬다. 자, 본이가 연락을 줬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자, 언니가 문자를 했어요. 이 언니가 누구예요? 언니. 소희가 본이를 언니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2번. 엄마는 이사하는 날에 집으로 돌아왔다 맞나요? 엄마가 이사하는 날에 집을 나갔어요. 네, 집을 나갔습니다. 돌아온 게 아니죠? 2번 아니고요. 본인은 소희를 데리고 친구 집에 놀러 갔다 맞나요? 데리고 갔나요? 본이가 친구네 집에 간다고 했어요. 본이가 신으면서 친구네 집에 갈 거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소희를 데리고 간 건 아니죠. 그래서 소희가 계속 불안해서 언니를 불렀던 거죠. 그래서 데리고 간 게 아닙니다. 소희는 엄마를 기다리며 휴대전화를 놓지 못했다. 맞나요? 휴대전화를 손에 꼭 쥐고 있었어요. 그렇죠? 이거는 휴대전화를 놓지 못했다는 맞는데 엄마를 기다리나요? 아니죠. 언니를 기다리죠. 언니를. 언니가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래서 엄마가 아닙니다. 4번도 아니겠네요. 괜찮습니까? 자,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44번. 성대하고 까다로운 제사 준비 탓에 유교 예법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다. 자, 유교 이야기가 나오네요. 유교, 여기 유교죠. 성대하고 까다로운 제사. 그러니까 유교, 동양에 있는 어떤 종교 같은 거죠. 거기서 이렇게 부모님들에게 음식, 돌아가신 조상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음식을 이렇게 두고 제사, 기도를 하는 이런 제사, 이런 걸 아주 크게, 성대하게 크게 해요. 이런 제사 탓에 이것 때문에 유교 예법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우, 유교는 좋지 않아. 너무 음식도 많이 해야 되고 계속 제사를 해야 돼. 이거 불편해. 이거 좋지 않은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지키고 있는 예법은, 자, 예법.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예법이 전해온 것이다. 이거 잘못된 거래요. 잘못된 거래요. 유교 전문가들은 제사든 차례든 조상을 공경하는 마음과 자손들의 화목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유교의 전문가들이 제사나 차례보다 이 마음, 화목은 이렇게 잘 지내는 거죠. 가족들끼리. 이게 더 중요하다고 말해요. 선조들은, 우리 조상들은 제사를 드릴 때 좋은 음식을 많이 하는 것보다, 좋은 음식보다는 그 음식을 준비하는 마음과 정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정성을 더 중시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좋은 음식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정성, 마음 이런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서 깊은 집안에서는 이러한 제사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해서 상차림은 간소하게 하되. 자, 간소. 상차림은 뭐예요? 자, 제사를 지낼 때 음식 같은 거 이런 걸 드리는데 거기에다 어떤 것을 놓아요? 이런 걸 상차림이라고 하죠. 상차림을 간소는 이렇게 많지 않고 간단하게 작게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음식 많이 놓지 않고 간단하게 해요. 그렇게 하지만 집안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함께 제사를 드리는 경우가 많았다. 음식을 많이 차리는 것보다 다 같이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야 라고 이렇게 했다고 하네요. 형식보다는 정성이 중요하다는 유교의 가르침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자, 여기 마지막에 중요한 부분이 나오고 있네요. 자, 형식보다 정성이 중요하는 유교의 가르침. 자, 이 글의 주제가 뭘까요? 여기 마지막에 나왔던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주제 다시 한번 볼게요.
조상을 모시는 제사상의 차림은 점차 간소화되고 있다. 맞나요? 네, 간소화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점점점 지금 간소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네, 이런 내용은 없네요. 자, 유교 문화는 후손들에 의해 유동적으로 변화되고 있다. 자, 변화되고 있다는 표현이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주제가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하면서 해모를 해볼게요. 이 비슷한 내용이 있기는 하니까요. 명절에 제사를 드리는 전통은 예법에 맞게 유지되고 있다. 자, 이것도 예법에 맞게 계속 지금 유지되고 있나요? 뭐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그리고 잘못된 예법이 전달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죠. 그래서 이것도 좀 애매하고요. 자, 마지막에 보면 유교 예법에서 중요한 것은 정성을 다해 이해를 갖추는 것이다. 자, 이 글의 핵심이죠. 마지막에 보면 자, 음식을 준비하는 마음과 정성이 중요하고 상차림을 간소하게 하되 모두 모여서 하는 것. 그러니까 형식보다는 정성이 중요하다. 이거에 대한 유교의 가르침 우리는 따라야 된다. 이건 잘못 전해진 거다. 이런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교 예법에서 중요한 것은 정성이다. 네. 이해를 다 갖추는 거다. 이런 내용을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번이 정답이네요. 자, 다음 문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45번. 이 가로 안에 들어갈 부분. 여기 이 부분이요. 여기 어떤 게 들어가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 내용을 아까 잘 읽었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될까요? 잘못된 예법. 어떤 잘못된 예법? 이 부분은 이 잘못된 예법을 이렇게 꾸며주는 거죠. 자, 지금 유교가 잘못되어 있어요.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된 게 전해져 왔어요. 어떻게 잘못되었어요? 1번 상차림이 간소화된, 후손들의 바람이 반영된, 유교의 본뜻을 살리지 못한, 현실에 맞게 축소되지 않은. 무엇이 정답인가요? 자, 3번이죠. 원래 유교는, 자, 지금 예법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은 잘못된 예법이에요. 유교 전문가들은 조상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화목이 중요하고요. 좋은 음식을 많이 준비하는 것보다 마음과 정성, 그리고 형식보다 정성이 더 중요하다. 이것이 유교의 가르침이다. 그런데 유교의 본뜻은 이런 것들인데 형식보다 정성이 중요하다는 것. 근데 그것을 살리지 못한 잘못된 예법이 전해지고 있다. 이런 말이죠. 그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6번 문제 보겠습니다. 1인 미디어 시대가 되면서, 자, 1인 미디어, 개인 방송을 이용한 새로운 시장 형태가 등장해 주목을 받고 있다. 네, 1인 미디어 시대. 자, 선생님도 이 비디오를 페이스북이랑 유튜브에 올리려고 하는데 이것도 1인 미디어죠. 1인 미디어 시대가 되면서 개인 방송을 이용한 새로운 시장. 자, 1인 미디어, 요즘 페이스북 이런 데서 봐도 거기서 이렇게 페이스북 같은 데서 물건을 파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게 새로운 시장 형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주목을 받고 있죠. 네. 이 시장은 SNS를 통해 제품이 유통되고, 자, 제품이 이렇게 전달되는 거죠. 이렇게 제품이 가요. 판매된다는 특징이 있다. 자, 여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 보기가 어디에 들어가는 건지 고르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봅시다. 대표적인 판매 방식은 1인 미디어 운영자가 방송 중 특정 물건을 의도적으로 노출하여 구매를 유도하는 것이다. 이 무슨 말인가요? 대표적인 제일 유명한 판매 방식 어떻게 많이 팔아요? 방송 운영자가 물건을 보여줘요. 아, 이거 좋아요 하면서 사세요. 이거 내가 써봤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 구매를 유도하는 거죠. 자, 이때 관심이 생긴 시청자는 그 운영자에게서 물건을 산다.
SNS 계정만 있으면 누구든지 판매를 시작할 수 있으며, 자,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제품 홍보부터 구매까지 모든 과정이 SNS에서 바로 이루어진다. 그렇죠? 제품을 보여주는 것도 SNS고, 구매, 저 이거 사고 싶어요 말하는 것도 SNS. 페이스북에다가 광고하고 페이스북에서 물건을 사죠. 자, 이 그 말이에요. 이 덕분에 초기 사업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자, 이 덕분에 어떤 덕분인가요? 여기 지금 이 얘기인 것 같아요. 제품 홍보부터 구매까지 페이스북, 유튜브 여기에서 다 하니까 초기 사업 비용, 처음에 사무실을 차려요. 처음에 가게를 만들어요. 매장을 만들어요. 이런 돈이 필요 없어요. 거의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그런데 하지만 개별 사업자의 수가 무한하게 늘 수 있기 때문에, 자, 각각의 사업자의 수가 무한하게 아주 많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경제 변화를 이끌 핵심 시장 성장이 예상된다. 그래서 이 사업자 수가 아주 많아지게 되니까 앞으로 향후 경제 변화, 이제 대부분 가게나 시장 이런 데서 물건을 파는 것보다 SNS로 파는 사람이 훨씬 많아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시장이 될 거예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런 말이 되겠네요. 자, 이와 같은 시장 형태가 전체 소비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아직 미미하다. 자, 미미하다. 아주 조금이에요. 얼마 안 돼요. 이런 시장 형태, 지금 여기 보면 SNS 이 시장을 이야기하고 있죠. 1인 미디어 시장이 전체 소비 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시장에 이게 우리 그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물건을 파는 것들이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많이 크지 않아요. 라는 거죠. 미미하다. 자, 이게 어디에 들어가면 될까요? 이 문제가 그렇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데, 자, 여기 다시 한번 보면 1인 미디어 시대가 되면서 시장 형태가 나온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SNS를 통한 판매가 되고 있고, 자, 첫 번째 문장을 봅시다. 이 기억 사이에 처음에 나오는 걸 보면, 자, 이걸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바로 물건을 사요. 그리고 두 번째에 보면 구매까지 바로 SNS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거의 들지 않는 장점이 있어요. 지금 현재 장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 중요하죠. 하지만 무한히 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끌 성장이 예상된다. 네, 크게 성장할 거예요. 여기도 또 장점, 어떤 좋은 점이 나오고 있네요. 자, 장점, 하지만 장점. 그러면 중간에 여기 이런 미미하다. 이게 단점.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겠네요. 자, 위치상 이 부분이 제일 적당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금 장점을 이야기하고 있고, 하지만 또 장점이에요. 라고 하면 이 사이에 단점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이렇게 이어지기는 어색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면, 덕분에 초기 사업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자, 처음에 이 물건을 팔기 시작할 때 가게나 이런 걸 만들지 않아도 되니까 돈이 많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 같은 시장 형태가 영향력은 아직은 미미해요. 하지만 아주 많이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 많아질 거고 더 크게 성장이 예상이 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정답은 리을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과 같은 것, 방금 봤던 1인 SNS 시장,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같은 것. 1인 미디어 운영자는 이 시장의 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 이거 맞나요? 운영자가 참여할 수 없나요? 이 운영자가 물건을 바로 운영자가 방송 중 물건을 이게 팔고 있죠? 네. 운영에 직접 참여하고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죠. 1번 정답이 아니고요. 자, 두 번째, 이 시장의 운영자들은 시장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자, 여기 보면
이런 사업자들이 무한하게 늘어날 거고, 핵심 시장으로서의 성장, 네. 성장이 예상됩니다.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런 내용은 없어요. 네. 오히려 성장이 크게 예상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1인 미디어 시청자는 방송을 보다가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맞나요? 1인 미디어 시청자는 방송을 보다가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자, 어디에 나오나요? 자, 1인 미디어 운영자가 방송 중 노출해서 구매를 유도를 하면 이때 관심이 생긴 시청자는 운영자에게 물건을 산다. 바로 사는 거죠. 제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산다, 제품을 구매한다. 같은 말이죠. 자, 물건, 제품, 구매, 사다. 이렇게 연결해서 볼 수 있어야 되겠네요. 자,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이 시장을 처음 시작할 때는 충분한 자본 투자가 필수적이다. 자본 투자 필수적이에요.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처음 시작할 때 충분한 자본 투자, 돈이 많이 있어야 돼요. 자본 투자, 돈을 많이 써야 돼요. 왜요? 가게나 사무실 이런 거 만들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요. 이게 필수적이에요. 꼭 필요해요? 아니죠. 여기 보면 초기 사업 비용 거의 들지 않아요. 이런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초기 사업 비용, 자본 투자가 필요 없어요.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4번도 정답이 아닙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48번. 자, 마지막 보기 문제죠. 48번, 49번, 59번은 이거 하나의 지문으로 3개의 문제를 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문제인 것처럼 내용도 조금 어렵죠. 자, 같이 한번 천천히 보겠습니다. 올해 자치경찰제. 자, 자치경찰제라는 거는 경찰을 할 때 경찰이 스스로 이렇게 어떤 경찰 행정력 같은 거 경찰이 이거 운영을 한다 이런 말인 것 같네요. 자,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네. 전국으로 이제 다 자치경찰제를 할 거예요 라는 얘기네요. 예정이에요.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찰의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자, 경찰의 운영 및 관리를 지방자치단체, 한국이라면 어떤 시나 구에서 경찰의 운영 및 관리를 한다는 이야기죠. 이런 제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제도가 실시되면 경찰이 지역 주민의 삶에 밀착돼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 좀 굉장히 되게 길고 어렵지만, 자, 밀착. 이렇게 딱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런 게 밀착이라는 말이죠. 이 제도가 되면 경찰이 지역 주민들의 삶에, 자, 이 경찰을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구나 시, 이런 데에서 경찰을 관리하게 되면 지역 주민들이 어떤 것들이 고민이 있는지, 어떤 것들이 경찰이 도움이 필요한지 이런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경찰과 지역 주민이 밀착되어 있는 이런 서비스, 경찰의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이 제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네요. 그러나 제도의 취약점, 여기 밀착이 있었죠. 취약점, 이거 조금 여기서 두 개가 나뉘는 것 같아요. 여기 이거 좀 나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라는 말이에요. 예측이 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자, 약점, 취약점, 나쁜 부분과 이거 좀 부작용, 이거 하면 잘못될 것 같은데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무엇보다 현장에서의 혼선이 예상된다. 자, 혼선에 대한 설명은 뒤에 나와요.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제도에 따르면 자치경찰은 교통사고, 차가 부딪혀서 사고가 났어요. 가정폭력이라는 건 뭔가요? 이렇게 남편이 아내를 때리거나, 아내가 남편을 때리거나, 아니면 부모가 아이들을 때리거나 이런 거. 요즘은 아이들이 부모를 때리는 경우도 있죠. 이런 걸 가정폭력이라고 하는데, 가정폭력 조사 등 생활안전 부분을 담당하고
국가가 보안이나 전국 단위의 수사는 지금처럼 국가경찰이 맡는다. 자, 국가보안, 전국 단위 수사. 그러니까 큰 문제, 나라에 되게 중요한 이런 문제들은 국가경찰이 맡고, 이런 작은 교통사고나 가정폭력 수사는 자치경찰이 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처럼 경찰 조직이 이중구조일 때, 자, 이중구조, 두 개의 구조라는 거죠.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이게 두 개로 나뉘어 있을 때는 어려움을 겪는 것은 국민이 될 수 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려운 건 국민이에요. 왜요? 영역 구분이 애매한 사건, 애매하다. 영역 구분이 애매한 사건, 이건 뭘까요? 이게 자치경찰이 해야 되는 문제야? 아니면 이 국가경찰이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좀 애매해요. 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이 함께 출동을 하거나, 자치경찰도 오고 국가경찰도 같이 둘 다 와요. 아니면 사건을 서로 떠넘기다가, 이건 네가 해. 아니야, 이건 네가 해. 이거 좀 귀찮으니까 서로 안 하려고 해요. 이런 거 하다가 신속하고 치밀한, 빠른, 신속하다, 빠른 거, 치밀하다, 이거는 미리 잘 준비되어 있어서 이렇게 잘 해나가요. 이런 게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 뭔가가 띵띵띵 있고, 치안의 질이 떨어진다면, 자, 치안, 이거 안전한 거죠. 경찰이나 이런 거로 잘 관리가 돼서 안전한 거, 이런 게 질이 떨어진다면, 나빠진다면 새 제도 시행의 의의, 네. 이거 우리 왜 해요? 이런 의미가 있죠. 의미가 퇴색. 퇴색이라는 건 이제 본래 뜻과 이게 잘 맞지 않아서 이렇게 좀 나빠졌어요. 이런 말이죠. 제대로 안 됐어요. 이런 퇴색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돼 있어요. 자, 이 글을 쓴 목적이 뭘까요? 목적을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자, 1번. 제도 확대 시행의 의의를 강조하기 위해서. 자, 제도 확대 시행. 이거를 확대해요. 왜 해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걸 왜 하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이거를 왜 해요? 이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하고 있나요? 아닌 것 같고요. 제도 시행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자,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이야기가 있나요?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거를 하려면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거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까? 아니죠. 자, 제도의 취지와 주민 요구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거를 왜 해요? 여기 취지는 설명이 있어요. 왜 하는지는 있지만 주민의 요구 차이를 설명. 주민들은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이 제도는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차이가 있어요. 이런 걸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까? 여기도 이런 이야기는 없죠. 근데 보면 마지막에 제도 시행 후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 이거를 하는데 이걸 하고 나면 생겨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걸 지적해요. 이거 이럴 수 있을 거야. 이거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자, 4번이 정답이죠. 여기에 보면 서로 떠넘기다가 이 보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이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이거가 동시에 출동을 하거나 함께 출동을 하거나 서로 떠넘겨요. 여기 보면 혼선이 예상이 되는 거죠. 서로 떠넘기다가 신속하지도 않고 치밀한 대응이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4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9번 여기 안에 들어갈 내용 고르는 거네요. 여기 안에 어떤 게 들어갈까요? 여기 보면 이거 뭐뭐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뭐 때문에 치안의 질이 떨어진다면 여기 설명이 지금 다 되어 있죠. 여기 보면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그 영역 구분이 애매해서 서로 떠넘기다가 같이 출동하거나 이래서 신속하지 않고 치밀하게 안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치안이 떨어져요. 이런 이야기죠. 자, 경찰들이 업무 과다로 경찰들이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이거 아니죠. 업무의 충돌과 혼선으로 그렇죠. 충돌과 혼선 함께 출동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이 함께 출동해서 두 개의 경찰이 한 군데에 있어요. 충돌이 나겠죠. 네, 충돌과 서로 떠넘기다가 혼선. 이거 누가 해야 돼요? 이거 네가 해, 내가 해. 이렇게 혼선 빚는다는 거죠. 2번이 정답이고요. 3번 자치경찰의 배치 감소로 자치경찰이 줄어들어요. 뭐 이런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치경찰이 있는 것을 줄어들어요. 이런 이야기도 지금 없고요. 제도의 단계적 시행 이런 이야기도 여기는 없습니다. 자, 2번이 정답이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밑줄 치인 부분에 나타난 필자의 태도. 이 글을 쓴 사람이 어떤 태도로 이 밑줄 친 부분에 대한 걸 이야기하고 있나요? 밑줄 친 부분이 뭐예요? 이 제도가 실시되면 경찰이 지역 주민의 삶에 밀착돼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 이 뒤에 여기 그러나 이 뒤쪽에 이렇게 되면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이 지적하기 전에 이 제도가 이렇게 되면 삶에 밀착이 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이걸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부분이죠. 자, 자치경찰과 지역 주민의 관계 변화에 대해서 예상하고 있다. 자, 자치경찰하고 지역 주민이 관계 이게 바뀔까요? 이런 내용이 조금 아닌 것 같은데요. 다음 거 볼까요? 자치경찰제가 주민에게 미칠 긍정적 영향을 기대하고 있다. 자, 미칠 긍정적 영향. 그렇죠. 자치경찰제가 주민들에게 미칠 긍정적 영향. 자, 자치경찰이 주민들의 삶에 밀착이 돼서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 네. 지역에 맞는 서비스, 이렇게 긍정적인 것을 줄 것 같아요. 이렇게 예측하고 있어요. 보인다. 기대하고 있어요. 2번이 정답이겠네요. 자치경찰제가 제공해야 할 서비스의 조건을 강조하고 있다. 이게 되려면 어떤 것이 이루어져야 되나요? 여기 그 조건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죠. 이런 내용 없고요. 자연 친화적 서비스가 특정 지역에 쏠릴 것을 우려하고 있다. 네. 이렇게 되면 걱정인데요. 이런 게 아니죠. 네. 그래서 뭐뭐 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대. 예상. 또 뭐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상이 될 수도 있지만 관계 변화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서 1번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헷갈리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 문제까지 같이 풀어봤습니다. 자, 괜찮습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도움이 조금 되었으면 좋겠고 시험 잘 보시고 좋은 성적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화이팅!